처음에 말씀드린 그 쌍꺼풀이 또렷하게 생기는 삼박자, 그게 안 맞아떨어지는 이유가 구조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속에 있는 해부학적인 구조물을 건드리기 위해서 절개 수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트 성형외과 박민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눈 수술했던 환자분의 수술 전이랑 회복 한 달 차까지 같이 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왼쪽에 이렇게 겹쌍꺼풀 많이 져 있고 이제 눈 떴다 감았다 움직이는 거를 보면은 왼쪽이 눈을 잘 못 떠요. 이 겹쌍꺼풀 때문에.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눈이 좀 작고 근본적인 비대칭을 깔고 있는 거고요. 눈이 커지고 싶다, 눈이 또렷해지고 싶다, 이런 주소로 내원을 하신 분입니다. 여기 사진 같은 경우에 왼쪽에 이런 겹쌍꺼풀, 수술로 만든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생긴 거예요. 이런 거는 쌍꺼풀이 또렷하게 딱 생기도록 하려면은 삼박자가 같이 장단을 맞춰줘야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쌍꺼풀의 고정은 안 풀리면 됩니다. 그냥 안 풀리는 정도로만 고정이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눈을 잘 떠야 돼요. 눈 잘 뜬다는 거는 눈꺼풀이 힘있게 위로 잘 올라가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여기 눈두덩이에 있는 피부가 아래쪽에 있는 이 쌍꺼풀 라인을 잘 덮어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맞아 떨어져야지 지금의 오른쪽 눈처럼 눈이 또렷하게 떠지는 거고요. 그 세 가지 중에 뭐 하나라도 이제 삐끗나게 되면은 이제 왼쪽처럼 겹주름이 생기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절개 수술로 해야지 이 눈꺼풀 안에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 겹쌍꺼풀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절개 수술로 진행을 한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눈 뜨는 근육을 좀 건드려 줘서 눈을 또렷하게 잘 떠지도록 해줘야지 이런 겹주름이 안 생기기 때문에 제가 눈매 교정을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완전 속쌍꺼풀보다는 조금은 보이도록 원하셨던 것 같아서 거기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쌍꺼풀을 만들어 주고요. 눈꺼풀이 힘있게 잘 올라가도록, 눈이 잘 떠지도록 눈 뜨는 근육을 조금 건드려 줄 거고, 세 번째로는 윗눈꺼풀이 잘 덮어주도록 이제 지방 재배치 눈 안쪽에 있는 그렇게 해서 플랜을 세웠습니다. 지금 이제 왼쪽에 겹쌍꺼풀 겹주름 때문에 눈이 잘 안 떠지고 약간 흐릿하게 눈이 떠지고 이제 그런 거를 해결하는 걸 메인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수술적으로 쌍꺼풀을 만들고 난 뒤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분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 이렇게 쌍꺼풀이 없다가 있다가 하는 경우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그 쌍꺼풀이 또렷하게 생기는 삼박자, 그게 안 맞아떨어지는 이유가 구조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속에 있는 해부학적인 구조물을 건드리기 위해서 절개 수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눈두덩이에 지방이 원래 없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은 다 있어요. 수술 안 하신 분들은 무조건 지방이 있는데,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지방이 좀 뒤로 밀려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위치에 있지가 않고 엉뚱한 위치에 좀 있기 때문에 지방이 눈두덩이에서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겹주름이 생기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연예인들 아이홀 생겨가지고 눈 되게 퀭하게 깊어지는 거, 이동욱이나 유승호 이런 사람들, 그냥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극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는 한데, 이제 갑상선 어떤 질환을 앓고 계셨다든지 아니면 그냥 선천적으로 피부가 굉장히 얇고 눈이 굉장히 돌출이신 분들은 쌍꺼풀이라는 게 눈을 딱 뜰 때 이렇게 눈꺼풀이 사실은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눈꺼풀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여기 있는 눈두덩이 피부가 걔 쌍꺼풀을 이렇게 딱 덮어줘야지 또렷하게 생기는 건데, 눈이 엄청 돌출이시고 하신 분들은 눈 알 자체가 워낙에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쌍꺼풀이 이만큼 생겼는데 얘가 올라가도 위에 피부가 사실 잘 덮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은 겹주름이 없었는데도 쌍꺼풀 수술을 해버리면 오히려 그런 겹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구조적으로 되게 극단적이지 않은 경우에서는 사실 대부분은 수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결이 이제 어려운 경우는 자연스럽게 생긴 겹주름이 아니고 수술이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인위적으로 생긴 그런 거는 조금 더 해결이 까다롭겠죠. 눈 뜨는 근육을 뭔가 잘라놨다든지 지방을 싹 다 제거를 해버렸다든지 이런 식이면은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합니다. 일주일 차는 사진을 보시면 멍이 조금 있네요. 멍은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수술해보면 사실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멍이 더 많이 들어요. 오히려 남자분들이 긴장을 더 많이 하시거든요, 수술을 많이 안 하니까. 일주일 때는 이제 붓기가 원래 좀 있는 시기고, 물론 이 큰 붓기는 제가 환자한테 설명할 때는 한 달까지는 간다고 설명을 드려요. 수술 자체 디자인이 양쪽이 원래 다르고요.
양쪽을 다르게 수술을 하기 때문에 붓기가 빠지는 것도 양쪽이 다르게 빠집니다. 그래서 큰 붓기가 있을 한 달 동안은 어떤 비대칭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4일 차 14일 차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큰 붓기가 조금은 있는 시기고 멍은 많이 빠지셨네요. 또 하나 쌍꺼풀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제 눈꺼풀이 더 무거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붓기가 빠질 때까지는 눈꺼풀에 무거운 짐이 올라가 있으니까 눈뜨기가 조금은 불편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붓기 때문에 눈이 무거우니까. 큰 붓기 빠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거라서 많이 걱정 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0일차 큰 붓기는 거의 다 빠졌다고 설명을 드려요. 잔붓기가 좀 남아있기는 해서 이제 변화 자체가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달 정도 되면은 사회생활,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거나 할 때 처음에만큼 많이 신경 쓰이지는 않으실 거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냥 봤을 때 막 쌍수했네 하는 느낌이 심하게 남지는 않을 겁니다. 붓기가 다 빠지고 이제 외형적으로 변화가 거의 없어지는 시기는 저는 한 3개월 정도 설명을 드려요. 요거는 비절개든 절개든 쌍꺼풀은 상관없이 3개월 정도 됐을 때는 이제 눈에 보이는 변화는 거의 없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대신에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변화가 있어요. 특히 절개 같은 경우 그거는 6개월까지는 걸리고요. 그래서 보통 재수술을 6개월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칼을 대는 재수술 같은 경우는 속에까지 변화가 다 끝나야지 이 재수술 플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을 설명드린다고 보시면 돼요.